공명선거 국민연합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언문.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큰 일꾼을 뽑는 신성한 국민주권 행사의 장이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의사결정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이에 우리 공명선거 국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지 보관 및 이송을 포함 투개표에서부터 결과 공표에 이르기까지 공정성, 투명성, 정확성을 대폭 강화하여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일말의 의구심 없이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선거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 또다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부디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상황을 눈을 부릅뜨고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2022년 2월 8일 공명선거 국민연합 변정일 상임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선거라는 주권 행사를 통해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위해 국정을 수행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종 의회의원들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임과 동시에 행정수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를 선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취된 1987년 이래 대통령 직선제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권리 보호,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해 왔습니다. 특히 좌우,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이 극심한 지난 수년간의 헌정 경험은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한 표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소중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주권 행사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선거의 관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올바른 판단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도록 매표 행위나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흑색 선전,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등 불법적인 선거 행위를 막아야만 주권 행사인 선거는 참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 등록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에서부터 이 후보 이후의 선거운동과 투개표 및 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자신들의 직무와 권한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인식을 토대로
직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각종 선거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 2,900명 전원이 반발하여 친여 인사로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임기 연장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 결여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평가되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사퇴시키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후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정을 앞두고도 대통령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들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권한과 책무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함을 제대로 인식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한 모퉁이를 떠받치는 매우 값진 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자세를 다른 모든 공직자들이 본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을 지켜내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 여러분 모두 생각을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품격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이 지켜지고 각종 선거법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로 공명선거 국민연합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공명선거를 이뤄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기표 신분명증주연구원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 이 선거법과 교통법과 선거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합니다만 저는 이 형사법은요 제가 검찰 조서에 이름도 하나 안 쓴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 조사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제가 이름도 한번 안 써가지고 징역 진짜 패퇴한 일도 있는데 그러나 교통관계법과 선거법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시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간 이유는 제가 이런 거 조사 그런 거 잘 응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첫째는 계속 전화 오고 찾아오고 귀찮아서 도저히 한번 안 가고는 내가 100일 방법이 없다 싶어서도 갔지만 그러나 선거 관련해서는 따라야 된다. 선거 관련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이만큼 저는 이 선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선거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채 중에 중요한 부분인 대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거 선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선거 관련 법 사범 형량이 얼마인지 아시죠?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습니다. 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국회에서요
자기네들 관련된 법이라 가지고 도대체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국채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벌금 뭐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거 자체가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대민주주의를 하고 있음을 입법기관에서 또 사법기관에서 또 국민이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국민적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아시죠? 저기 저 강남역에 강남역만이 아니죠. 얼마나 지금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해서 규탄하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만도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국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느냐 안 맞느냐는 관계없이 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치 뭐 어디 외계인 취급하듯이 이래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요컨대 이 부정선거는 진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저로서는 참 귀한 자리인데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회의원도 해보신 분들이고 하니까 이 선거의 여러 가지 부정의 소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보통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이 천착을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감시 활동을 잘해야 되겠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 뭐 정확성만 이렇게 강조만 하고 뭐 너가 잘하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사회하고 언론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조직화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좀 힘을 좀 보탤 수 있으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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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선거 선거. 프로듀스 101 사태. 네. 저게 보면 자, 이게 보면 이게 네티즌의 의혹 제기 하나가 결국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결국. 네. 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표차가 너무 이상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 네. 이제 프로듀서 101에서 네. 그 투표 조작 의혹이 나왔을 때 네네. 그때도 사람들이 무슨 아이, 음모론이다, 이렇게 뭐 이제 말도 안 된다. 팬들이 또 워낙 또 네. 그런 아이돌 팬들이 너무 망상에 잘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팬들의 호들갑이라 생각했는데 저 숫자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29,978표라는 숫자가 반복이 4번, 됐잖아요. 5번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저 일등은 앞에 있는 표차죠, 표차. 후보와의 표차가 맞아요. 29,978표가 1등과 2등 사이에도 그렇고 네. 3등과 4등. 3등과 4등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5등과 6등. 5등과 6등도 6등과 7등. 6등과 7등. 그리고 10등과 11등. 의혹 제기라는 건 뭐 누구나 할 수도 있고 간혹가다 좀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저런 어떤 한 명의 의혹 제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특정 숫자가 반복된다거나 네. 이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로 나뉩니다. 네네. 관내 사전투표는 그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쵸. 관외 사전투표는 뭐냐면 이를테면 부재자 투표, 그쵸. 군인이나 경찰이나 그 지역구에 살지 않지만 주민등록이 그 지역구에 돼 있어가지고 투표해서 그 표가 오는 거.
이 숫자를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데 완전히 정의령, 민경욱, 이정미가 네. 정확하게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가 똑같은 비율로 네네.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 지역에서 63.14 대 36.86. 네. 똑같이 63 대 36. 그러네요. 서울도 네. 63.64 대 36.36. 야. 아니 어떻게 똑같이 인천, 경기, 서울이 63 대 36의 비율로 똑같이 나눠집니까? 제일 중요한 격전지가 서울, 경기, 인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니 사전 투표가 그러면 사후 투표, 그러니까 네. 당일 네. 투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비슷했어야지. 네. 당일 투표 비율을 인천 지역을 보시면 네. 54.06 대 45.94입니다. 그러니까요. 경기 지역을 보시면 52.66 대 47.34예요. 서울을 보시면 50.72 대 49.28입니다. 그러니까요.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도 숫자가 단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전 투표만. 사전 투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기가 막히게 63 대 36, 네. 63 대 36, 63 대 36이 아니, 근데 나옵니다. 이게- 지난 선거 때 20대 때를 보시면 사전 네. 투표가 55 대 44. 더불어민주당이 55대 새누리당이 44였는데 당일 투표 비율은 53 대 46입니다. 저렇게 비슷하게 나와야죠. 그래요. 저렇게 1, 2%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네. 박영하 교수님이 참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박영하 교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물리 통계학과 교수시고요. 26살 때 교수가 되셨습니다. 사전 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박주연 변호사도 또 했었고요. 여기서 투표 조작이다. 네. 그러면서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결정한다라면서 김어준이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한번 보시면 네.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김어준이 이 투표 조작에 대해서 저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 뭐 세계적인 컴퓨터 전문가들, 통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컴퓨터를 믿으면 안 된다. 네. 저 영화에서 나온 네. 저 제대로 된 그 관련자들이 한 건데 클린트 커티스라는 변호사인데 개표 조작 프로그램의 원본 코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건 지금 네. 미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표 조작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데 네. 그 원본 코드가 있다. 당신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개표가 정확할 때도 있지만 늘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누군가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면 사실상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먼저 컴퓨터에 대한 맹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네, 더글라스 존스라는 아이오와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과연 기계를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자 한 명이 전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개표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상태로 개표를 진행하죠. 그래도 노련한 해커는 기계에 침입할 수 있어요.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네. 컴퓨터 공학과 교수입니다. 컴퓨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함이 없는 완벽한 기계는 없습니다. 조작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롭 홍크레이프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해커이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걱정됐어요. 네덜란드의 네답이라는 회사가 독일에도 전자투표용 컴퓨터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컴퓨터는 공식적으로는 투표기계로 불렸어요. 보통 기계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탁기는 빨래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컴퓨터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투표기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람을 그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표기계와 소프트웨어가 후보에 따라 투표용지를 다른 비율로 분류한다는 강력한 저게 뭐냐면요. 증거입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eForensics at that time, or I guess still today, I'd applied eForensics to more than 400 different elections, data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over time. And so this is yet another election. So that was my first reaction. After I saw the data, which is like the first plot in my paper, I thought, wow, I've never seen data that looked like this.